4.15 부정선거 사전작업은 민주연구원의 마이크로 타겟팅. 이 부정선거 규명을 할 때 내부의 적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저는 이제는 내부, 외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설득이 되면 좋은데 설득이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는 대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FTP, Followed Party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할 때 아마 알고리즘 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엔 코딩을 다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 팔로드 파티는 일종의 암호에 가까운 숨겨두었기 때문에 암호라고 하는 거죠. 암호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저희가 재구성을 했거든요. 해커이즘은 발견기에서 제록을 한 이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로드 파티 삽입을 위한 설계 흐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장영우 프로그래머가 재구성한 것인데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영우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선거 청사진이 있었고 그 청사진이 거의 정확하게 결과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 보시면 간단하게 253개 전국 선거구에 16글자 팔로드 파티 띄어쓰기를 넣어서 16글자를 삽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런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여러분들이 장영우 프로그래머가 로이킴의 의견을 듣고 복원을 한 이 알고리즘을 보시면 거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전제가 틀릴 수 있는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해커이즘은 발견기를 내면서 이것을 5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이 해커이즘은 발견기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발견해내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런 그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이 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길이 없는데 길을 더듬어서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휴리스틱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팔로드 파티는 이 처음부터 이런 흐름도 플로우 차트를 알고서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길이 없는데 그냥 숫자 더미 속에서 이런 알고리즘을 추적해내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을 발견해내는 과정에서 5단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자연스러운 결과 데이터에서 나올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왔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구의 사전과 당일 득표율을 전체 득표율 합으로 나눈 비중값이 50% 이상 취득 지역구는 당일 비중이 높고 이때 50%는 당일 득표율이 50%가 넘은 곳은 모두 비중이 높았고 반대의 경우는 사전 비중이 높았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 그래프 하나로 이미 선거의 독특한 규칙성이라는 것, 인위적인 규칙성이라는 게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이킴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추적을 하다가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쯤인가요? 나왔던 국제보고서에는 첫 번째 단계만 사실은 설명이 되어 있고 그때 그 로이킴이 이 첫 번째 그래프만 가지고 이게 일종의 게리맨더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은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자기 당에 유리하게 바꾸는 그런 개념입니다. 불리한 지역구에서 유리한 지역구로 이렇게 표를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제 보고서는 약간 오류가 포함되어 있죠. 로이킴이 저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프 해석하고 상관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스텝을 밟으면서 로이킴이 전혀 다른 종류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갯벌에 들어갈 때는 해산물을 발견할 줄 알았더니 아주 엉뚱하게도 이런 금괴를 발견했다. 이런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팔로드 파티는 이해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해커 지문 발견기를 읽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거의 좀 접근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이유는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8월인가에 해킹을 통해서 선거 결과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검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커의 지문을 쓰고 또 우리가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다큐 작업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는 달성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선관위의 해킹에 매우 취약한 구조, 선거인 명부나 개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생스러운 작업을 하는 목표는 1차적으로 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열하게 저희가 애니메이션 거의 3억 이상을 들여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은 모든 미디어가 이상한 여러 가지 증거를 다 봉쇄하고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배춘입 투표지나 아니면 뭐 아주 오물이 많이 나온 요고래 투표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 알리는 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춘입 투표지 출생의 비밀, 이 애니메이션을 처음 만들고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는 경기도 오산에서 나온 투표지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배춘입 투표지보다 안민석 지역 요고래 투표지 끝부분에 인쇄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쇄 오물인데요. 끝에 이렇게 자르는 것도 똑같이 원래 한 장 한 장 자르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런데 한꺼번에 칼을 대고 자른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한 빼박 증거거든요. 이 정도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음모론이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침묵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부정선거가 들켜도 상관없다. 부정선거가 들켜도 우리는 그냥 간다라는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 사전자금은 민주연구원의 마이크로 타겟팅. 이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말은 민주연구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빅데이터에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이 그 논문 일부를 보시면 뜻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빅데이터나 마이크로 타겟팅 이런 것은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선거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빅데이터라는 것도 그냥 뭐 여론조사 정도가 아니라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전수조사. 그런데 마이크로 타겟팅은 이 빅데이터에서 나아가서 아예 개인을 타겟팅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빅데이터에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말은 이때까지와 선거운동을 좀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의 성향을 다 파악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잡지를 구독하나,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면 참여연대에 뭐 돈을 내는 사람들, 환경단체에 돈을 내는 사람들, 그러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각 개인을 전부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확실한 민주당 지지자인지 아니면 거의 확실한 지지자인지 핵심인지 소극적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온 개념입니다. 핵심, 소극, 무당파, 부동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기본 분석 모델을 갖고 와서 확실하게 전국 골목골목 모두 다 표심을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전국 252개, 지금은 253개지만 지난 20대 선거는 252개였죠. 3,495개 읍면동을 모두 분석했다고 말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17개 강역시도당과 252개 지역당협 그리고 유세차 배치 활동 이렇게 말했는데, 심지어는 연령, 성별, 주거 형태, 기혼, 자녀 등 모두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요. 각 집집마다 투표 성향을 거의 완벽하게 알아낸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늘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우리는 유세 차량에 빅데이터를 갖고 다녀. 민주당의 유세차에는 빅데이터가 실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당의 유세차에는 빅데이터가 실려 있다. 데이터 기반 과학선거운동이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할게요. 지난 21대 2020년 선거 운동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 자체가 힘들었어요. 민주연구원이 각 지역구, 당협위원회 이런 사람들, 이런 조직의 돈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SK, LGU+, KT 통신 3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번호만 딱 있으면은 제가 누구 찍을지 대충 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걸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2020년에 민주연구원이 완벽하게 갖고 있었던 이 빅데이터, 이 마이크로 타겟팅 정보가 과연 선거운동을 위해서 쓰였을까요? 점점 치밀해지는 빅데이터 선거공학, 일반 지도가 있고 작전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선거 끝나고 나서요, 이건영 씨가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계획을 했네? 사전투표 보정값 계산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세 지역과 경합 우세, 경합 합하면 163석 그대로 갖고 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빅데이터, 데이터 기본 마이닝이라고 하죠. 마이닝. 이렇게 강물을 채취하는 것 같은 사람과 정책을 연결하는 데이터 마이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자료로 사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새로운 선거 전략, 선거 기법을 통해서 사실은 전산 디지털 부정선거를 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다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로그 데이터가 뭐고 아무것도 없고 서버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있는 거죠. 결과 데이터에서 팔로드 파티, 이 알고리즘을 찾아낸 것이죠. 저는 지금 한국에 엄청난 IT 인력이 있지만 팔로드 파티 로직을 부정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번 있으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팔로드 파티 암호 해석을 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다 증거가 인멸됐다 해도 여전히 이 팔로드 파티는 살아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닝, 마이크로 타겟팅, 이런 선거 기법은 선거 운동을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 조작을 위해서 사용됐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이제 지난 강세에도 사용됐고 내년에도 사용됩니다. 내년 4월에도.